안녕하세요. 국풍 2000 목동관 문혜민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독서 논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그 목표가 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논술이 뭔지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논술의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업 부분에 대한 안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술이란 뭘까요? 저희가 논술해도 사실 논술이 단순한 글쓰기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머님들도 이렇게 막 설명을 들으러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잖아요. 사실 화상 설명이기 때문에 들으러 오신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네, 보통 들으러 오시니까요. 네, 그러면 논술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 규칙성이 없게 흩어져 있는 나무 블록이 있는데요. 이 나무 블록들을 모아서 하나 이렇게 쌓아서 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이러한 나만의 규칙을 부여하는 게 바로 논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술 같은 경우에 이 논술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논술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신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모군초랑 모군중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모군초랑 모군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이들과 이 학교 아이들을 맡았었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고요. 다른 학교 맡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담당 학교에 대해서 수행평가 다 챙겨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논설문 쓰기나 설명문 쓰기 같은 것들 다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독서 논술입니다. 또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실제로 입시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건대나 건국대나 아니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반영 비율이 100%나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해도 최소 6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논술의 비중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서 논술의 목표로는 또 입시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가깝다면 가까운 이야기인데 멀다면 또 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독서 논술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지금의 목표는 독서 시간의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전현직 교사분들이 선정하신 권장 도서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읽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독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최대 4권까지 독서가 가능해요. 한 달 커리큘럼이 책 4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의 독서량도 보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독서 지도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고요. 스티커 제도라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잘 읽어오면 스티커를 붙여오거나 이런 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동기를 부여해서 책 읽기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독서 논술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로 독서 논술은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사고력 향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향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그걸 다시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는 독서 논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해력 향상을 들 수 있는데요. 독해라는 건 책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길러지지 않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든 학습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문제도 풀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를 잘해야 글을 잘 읽고 비문학 지문 같잖아요. 마치 교과서도. 그렇게 교과서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모든 학습의 시작이다 끝이라고 저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독해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양한 주제를 접하는 데서 오는데요.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권장 도서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주제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휘력 향상을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을 많이 읽으면 물론 어휘력이 좋아지지만 저희는 거기다 덧붙여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나 한자어나 혼동어휘 아니면 속담 같은 걸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고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좀 더 잘 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독서 논술이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독서 논술, 스피치, 그리고 디베이트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독서 논술 먼저 설명드릴게요.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주별 대상 도서를 읽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어오지 않으면 수업을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필수 선행 과정이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책을 읽어오면 같이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책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독해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또 저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고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글도 써본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글을 읽고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걸 아이들이 덜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 글을 무서워하는 걸 백지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들 어머님들도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학생도 백지를 주고 시험을 쓰게 하면 못 쓴대요. 근데 사실 이건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글을 쓰는 법도 쓰는 법이고 이제 깊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이제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느냐? 일단 저희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논술형 스피치라고 해서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한 걸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정제된 말하기 훈련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렇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더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대입이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거의 첫 관문인데 그러한 면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디베이트 수업인데요. 디베이트 수업에서는 저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메타인지 능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능력인데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되면서 끊임없이 복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말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저 친구는 저걸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 메타인지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제가 써뒀는데요. 사실 이렇게 거창할 건 없고요. 그냥 좀 더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글을 쓰고 첨삭을 진행하는 건데요. 첨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냥 고쳐준다, 맞춤법을 고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용을 보태거나 삭제해서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글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게 아이의 생각을 해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고치되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개성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재 안내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배경 지식 쌓기에서 책 소개나 배경 지식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는 여기다 좀 더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심심해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낱말 찾기 이걸 하고 나서 여기에 나온 걸 바탕으로 독해력 기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고력 기르기를 해서 간단한 글을 써보고 분석력 문제, 적응력 문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파트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써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 수업은 일단 총 120분 수업이고요. 4주가 한 사이클이에요. 독서 논술, 스피치, 독서 논술, 디베이트 이렇게 되고요. 보충 수업이라고 해서 보충 수업 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보충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를 보고 필요하겠다 하면 따로 말씀을 드려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SLS라고 해서 인강이 있거든요. 그 인강을 통한 재수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 수업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 건데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칠판을 정말 적극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그림도 그리고 자주 써놓고 실제로 아이가 같이 그림을 그린 건데요. 아이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창의력 문제 코너도 있고요. 비판력 문제, 저는 항상 제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게 뭘 말하든 이유가 있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장난을 치든 이유 있게 얘기를 해라. 너네가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왜냐하면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유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게 착실하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재생되도록 해놨는데 지금 화상인 관계로 제가 지금 재생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자기 대본을 쓰고 제가 그걸 조금 고쳐주고 이걸 다시 외워서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디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나눠서 찬성편, 반대편 나누어서 따로따로 글 적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막 아이들이 서로 말하겠다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아이들의 생각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 시간 중 하나예요. 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즐거워야 한다거든요. 즐겁지 않으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도 사실 순식간이라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 왼쪽은 크리스마스 때 같이 젠가도 하고 과자도 먹고 파티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국풍 아이돌 콘테스트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국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해서 같이 진행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줬더니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지금 저기 왼쪽 구석에 보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부끄러움을 탔던 친구인데 점점 부끄러움을 타지 않게 돼서 수업이 효과가 있었나? 라고 조금은 생각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혜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